2022년 6월 16일 누군가에게는 블랙 먼데이가 누군가에게는 블랙 프라이데이다.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셀시우스 사태로 코인 시장이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아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다. 이때다 하고 언론들은 비트코인을 12만 개나 넘게나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마진콜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 같다. 초장기 투자를 마음먹고 매일매일 적립식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나이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해 놓은 시장이 시끄러우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어제 저녁에는 2017년 12월에 기록한 전고점보다 아래인 2만 불 근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코인 투자는 정말 보통의 확신이 없다면 생존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투자 시장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제는 마음 편히 1만 달러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미래에 가서 보면 지금의 2022년 하락은 정말 평평한 그래프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융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제3세계 이머징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이 정말로 필요한 발명품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고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기준 금리 인상을 한다고 이에 영향을 받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정확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여유 자금으로 10년, 20년 비트코인을 모아가려고 마음먹은 나로서는 더 많은 개수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 마음이다. 언제 어디에선가 들은 내피셜에 따르면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엘리트층의 무언의 메시지, 즉 너네 개인들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돼. 현재의 노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죽을 때까지 자본소득이 아닌 노동소득으로만 살아가야 해. 그러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에 얼른 다 내놔. 라는 메시지라고 하던데 지금의 하락장이 그런 것이 아닌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 비트슈아님의 어제 영상을 보더라도 그런 취지의 전문가 앤서니 팜플리아노 폭스뉴스 인터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만약에 우리가 2020년 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자산 중 비트코인을 사는 게 제일 좋았을 것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선물, 외환 등 그 어떤 것보다도 수익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게 거시경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약한 손, 위크 핸드 또는 단기 투자자로부터 강한 손, 스트롱 핸드 또는 장기 투자자로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와 여러 지갑에 대한 정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많은 회사들이 지난 8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매집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오래전부터 있던 투자자들은 자주 목격하던 상황인데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가격이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기관들이 투자하기 시작했죠.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리스크가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비트코인을 팝니다. 기관들은 돈이 많아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보유가 높다 보니 비트코인에 어 비트코인이 크게 덤핑됩니다. 다른 위험 자산처럼요. 지난 8 개월 동안 볼 수 있었던 것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에 오래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이버전스 즉 가격과 가치의 갈림 현상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과 가치가 완전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작년 11월 69,000달러에서 지금 23,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해시 레이트는 오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지금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지갑 개수를 보면 0.01, 0.1, 한 개를 보유한 비트코인 지갑 개수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용량도 지금 최고치입니다. 따라서 디커플링이란 비트코인 펀더멘탈은 최고치를 갱신하며 강해지는데 가격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가면 비트코인 펀더멘탈과 가치는 가격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겠죠. 비트코인에 대해 좀 깊게 공부하지 않은 일반 대중들은 테라 루나 사태 관련하여 코인 시장에 잘못 발 담그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방영된 이 시점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비트코인은 코드 쪼가리에 불과하고 사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변한 것이 없다. 의 인터뷰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올타임 하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 도대체 크립토 윈터의 바닥이 어디인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시간선을 낮추어 멀리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야 할 시즌인 것이다. 멘탈이 전무다님이 설명해 주신 비유와 같이 추 10년, 20년 후에 만기인 적금을 월 10만 원씩 납입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잠시 반년간은 또는 1년간은 월 3만 원씩만 납입하셔도 만기에 동일한 금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다. 재미있게 읽은 김성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의 아래와 같은 내용도 요즘 같은 하락장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인용해 본다. 물론 나도 이 시장이 다음 달 혹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건 내 관심사도 아니다. 하지만 5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 잘 알고 있다. 이제 여러분도 답을 알 것 같지 않은가? 시간을 더 늘려보자. 10년 후에는 어떨 것 같은가? 그 정도라면 누구라도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묻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는 답에 맞춰 정답을 쓰면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알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것이다. 10년을 기다릴 수도 있는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면서 폭락장에서 더 폭락할까 봐 겁을 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폭락이 거듭되면 주식의 가격은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밑으로 내려간다. 리스크가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익 분기점을 넘어선다. 여기서부터는 시장 고수들과 자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주식의 본질적 가치를 계산하므로 명품을 줍는 기분으로 사 모은다. 일반인들이 주식이 더 떨어질까 봐 망설이는 사이 바겐세일은 끝나버린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돈을 붙여 팔던 명품들이 며칠 만에 20에서 30% 전품목 세일에 들어가면 당연히 사지 않을까? 더구나 이 상품은 소비재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웃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중간에 배당도 주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순식간에 팔려버린다. 누군가에게는 블랙 먼데이가 누군가에게는 블랙 프라이데이다. 어,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두 가지 허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빨리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내가 사고 싶은 걸 산 게 아니라 남이 사는 것을 따라서 한 경우다. 내 돈도 품질이 좋지 않고 구매한 상품도 믿지 못하니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해 이익을 만들지 못한다. 이런 버릇을 고치지 않는 한 평생 자본 이익을 가질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이 맞아야 수익이 나는 상태에 자신을 놓아두면 안 된다. 시장 상황이 더 악화돼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 이것이 투자의 정석이다. 그렇다. 이 책의 내용과 같이 현재는 약한 손, 위크핸드 또는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블랙 먼데이지만 강한 손, 스트롱 핸드 또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블랙 프라이데이인 셈이다. 물론 내일 또는 다음 달 더 낮은 가격으로 세일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일 기간이 언제 종료될지 그 누구도 모르니 감사한 마음으로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감사한 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자. 화이팅!